평창 때 금메달 따고 나서 삶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뭐 포상금도 막 2억 원 넘게 받은 걸로 아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바뀌셨어요? 그냥 뭐 저는 특별히 많이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로워졌죠. 사실 신의현 선수하면 장애를 입고도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난 사연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2005년에 대학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두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 전날에 교통사고 나와서 교통사고에 나면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까 2주가량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깨보니까 밑에가 좀 느낌이 좀 허전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머니 표정도 보니까 이렇게 좀 슬퍼하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고 볼도 많이 꼬집어 보고 그래서 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병원에서 당시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었더라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사고 나기 전에는 이렇게 유통업체 취직해가지고 진정한 장사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장사꾼이 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악기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려고 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너는 운동선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운동선수가 됐다는 생각 가끔 해요 그냥. 사고 후에 3년 동안 정말 두문불출하면서 술만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09년에 정말 삶을 바꾼 운명적인 분을 만나셨다고요? 그냥 팬처럼 살았었습니다 3년 동안. 네.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일손을 잠깐 도와주는데 부모님이 조금만 슈퍼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게를 보던 와중에 윤정문이라는 그 농구하는 선수가 휠체어 농구 예. 국가대표 선수요. 예. 근데 그때 휠체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 얘기를 들었을 때가 한 4, 5월 달에 들었는데 네. 가을인가? 거의 겨울 돼가지고 한번 방문했었어요. 공도 던져보고. 타면 휠체어 타면서 오랜만에 제가 장애인이 돼가지고 숨이 찰 일이 없었어요. 막 타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쾅쾅 두근두근 쾅쾅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혜연 아직 안 죽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심장이 뛰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휠체어 농구를 접하면서 스포츠 시작한 것 같은데 이후에 노르딕 스키는 어떻게 좀 접하게 된 거예요? 농구를 잘 못했어요. 아, 농구는 체질이 아니셨구나. 예. 네네. 농구를 하면서 그때 같이 운동하는 형님 중에 장인 하키 있잖아요. 하키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키가 진짜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저도 하키 한번 해보고 싶다. 하키를 이제 먼저 두 번째는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키가 이제 좀 와일드한 종목이잖아요. 막 바디 체크도 하고. 네. 네. 저에 딱 맞더라고요. 딱 재밌더라고요. 어울릴 것 아.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중에 이제 핸드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타고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보고 싶어갖고 운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천안 장애인 종합체육관이라는 곳을 이렇게 다니고 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 회장님이 정진환 회장님이라고 또 뭐 핸드사이클 타고 체력도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평창에 노르딕스키라는 거 있다. 하키로 나가지 말고 그 종목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건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그러면 못 그만둔다. 프로팀을 하나 있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야 잠깐 끊어봐 그러더니 지금 배동현 회장님이라고 창성건설 그때 창성건설. 예. 대표님이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노르드 스키 협회장님 하면서 이렇게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현 회장님이죠. 창단 하나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창단한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평창에서 좋은 결과를 낸 거죠. 그렇게 창성건설 노르딕 스키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2015년에 날개를 달게 됐는데 2018년 평창 패럴림픽을 앞두고 여러 지원붐이 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네네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저희 이제 끝나고서 이렇게 올림픽 끝나고서 공항까지 배동현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초콜릿도 주시고 초콜릿이요? 그때 3월 14일 엊그저께니까 3월 14일 날 네네. 저희가 도착했으니까 화이트데이인가? 아하. 네. 예. 네 그래서 초콜릿도 주시고 세심하시네요. 소고기도 큰 거 하나 주시고 예. 뭐 그렇게 해서 되게 잘해주십니다. 네. 패럴림픽 하면 신희연 선수 말고도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여자부의 이도현 선수도
있잖아요. 친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누나라고 부르면서요. 동아계 모두 대회 출전하셨는데 이도현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도현 선수는 땡땡이다라고 표현하자면요. 이도현 선수는 의지가 강한 엄마다.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딸이 셋이더라고요. 셋이고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보면서 그런 엄마의 의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도현 선수도 핸드사이클 같이 하시는 거죠? 학예 때도 그렇고 동기 때도 같은 종목 하시고요. 저보다 먼저 했고 사이클에 전념하신다고 음. 노르딕 스키 쪽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OX판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도현 선수랑 핸드사이클 대결하면 내가 이긴다. 뭐 제가 이기죠 이제. 이제요? 예. 처음에 제가 졌어요. 기록에서 뭐 여자 선수한테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소질이 있는 건지. 어허. 그래서 힘이 이 좋은 일을 건지. 좀 악물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어허. 또 그렇게 또 고민하다가 아니야 열심히 하면 나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핸드사이클 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대표팀에는 원유민 선수도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화제였는데 캐나다 귀화 선수 1호였습니다. 네네. 캐나다에서 장애인 농부로 리우 패럴림픽이죠. 대회에 참가했다가 이번 베이징 대회에 출전한 건데 성적을 떠나서 좀 어떤 선수라고 뭐 대중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다. 사실 평창대회 때 출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귀화 조건이 안 맞아갖고 6년을 기다린 끝에 이번 베이징 패럴림픽에 나오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인가 봐요. 네, 의지도 강하고 무엇보다 이제 자기가 이제 한국을 좀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장차 뭐 다음 패럴림픽 대회 때 좀 성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람은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지에 달려 있고 스포츠나 뭐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이겨내면 분명히 금메달이고 뭐 그것보다 더한 것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나눌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스포츠에 발을 들이게 된 게 정말 운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스포츠는 땡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아줄이다. 동아줄. 동아줄이다. 네네. 뭘 향한 동아줄인가요? 그러니까 저를 절망의 늪에서 꺼내준. 꺼내준 동아줄이다. 네. 그만큼 진짜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그때 뭐 당시 이제 다치고 났을 때 절망의 늪에서 진짜 절망의 늪에서 계속 있었죠. 네, 스포츠를 만남으로써 저를 건져줘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하면서 좀 망설이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지원이 미비해서 좀 다가서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견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스포츠를 하려면은 금전적으로 좀 있어야지 스포츠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이요? 예. 네, 금전적. 보통 제가 이제 옛날에 체육관에 있으면서 보면은 좀 직업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이 운동을 하러 오지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돼야 되고. 요즘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반다비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체육관이 많아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업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오전에는 거기서 일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운동도 좀 할 수 있게끔 정부나 뭐 그런 데서 힘써 주신다면 사실 그냥 도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앞길이 또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애인 의무 고용 그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일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또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또 이런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은 장애인 선수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수층도 또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한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신현 선수처럼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시대에 빠진 분들 스포츠 통해서 좀 자신감 찾으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포츠가 됐던 자기 삶을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도전해 본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저도 제가 이제 먼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많이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년 선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중압감이 굉장히 컸던 대회를 마치셨는데 올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올해 당장은 이제 제가 이제 하계로는 핸드사이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사이클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좀 몸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월드컵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노르스키 월드컵. 네, 노르스키 월드컵 가서 거기서 이제 바이애슬론에 좀 집중해 가지고 제가 바이애슬론에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습니다. 끝으로 신의현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신 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장애인 체육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집에 평안한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자! 미래로 가자! 항상 파이팅입니다.